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채권의 발생입니다. 채권의 발생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으로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2명 이상입니다. 단독행위는 법률행위 당사자가 1명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유언에 의한 증여를 들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증여를 하죠. 밤나무골 1번지 밭 400평은 막내에게 준다. 이렇게 하면은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인 겁니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없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은 채권편의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외에도 민법의 여러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를 하게 되면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면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부당이득은 어떤 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람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불법행위 경우에 불법행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채권입니다. 이렇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이외에도 민법의 여러 규정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복수의 청구권 기초, 복수의 청구권 기초란,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훼손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원인, 즉 청구권의 기초는 임대차 계약의 위반과 불법행위의 두 가지입니다. 줄을 바꿔서 보면요, 복수의 청구권의 기초로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기한 임대인이 취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약자를 썼네요. 손해배상 청구권과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이 두 가지의 청구권의 요건은 다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해야 하는 채무가 있고, 이 채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을 훼손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이로써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임대인 즉 채권자 편에서 보면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임차 목적물을 훼손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고, 이를 임대인 편에서 보면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같은 손해배상 채권이지만 발생 기초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청구권 경합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법조 경합과 청구권 경합, 이런 단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채권의 목적입니다.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73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373조에 관한 판례는 많이 두 개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잘 이해하기가 성가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를 안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은 다릅니다. 예컨대 아파트 매매 계약의 경우 채권인 매매의 목적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고, 아파트 자체는 매매의 목적물입니다.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이 이렇게 다릅니다. 채권의 목적이 되려면 채권 내용인 급부가 확정 가능하고 급부가 실현 가능해야 하며, 급부의 내용이 적법해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게 민법 총칙 법률행위 의사표시에서 다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채권의 목적이 되려면 채권 내용인 급부가 확정 가능, 급부가 실현 가능, 급부의 내용이 적법해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급부의 확정성, 약정 채권 관계에서,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이 발생하면은 약정 채권 관계에서는 채무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한다. 판례를 보면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대금은 이게 채권의 목적이죠. 채권의 목적이고, 이게 매매계약의 급부입니다.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대금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거 판례인데,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은 예컨대 아파트 매매계약 했는데 목적물이 특정되려면 종로구 1번지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냥 종로구 1번지 아파트 이렇게 하면은 목적물이 특정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은 또 특정돼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준다. 이러면은 대금이 특정이 안 된 겁니다. 매매대금은 총 1억인데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4천만원, 잔금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하기로 한다면은 매매대금 1억이 특정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급부의 확정성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374조와 375조 이 조문은 외우셔야 합니다. 374조 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선관 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이 조문은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제 375조 종류채권. 1항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보니까 여기 보면 채권의 목적이 나오죠. 특정물 인도 채무에서 채권의 목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종류 채권에서 보면은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채권의 목적물. 이처럼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은 다릅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종류 채권에서 보면은 중등 품질이라고 나옵니다. 중등. 이 중등을 중고등학교 할 때 중등 같은 한자입니다. 중등. 1등 품질, 중등 품질, 하등 품질 이런 품질의 구분이 가능할 때에는 중등 품질을 이제 이행한다는 겁니다.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374조, 375조 이 조문은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민법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조문 내용을 다 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류 채권은 375조에 있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종류 채권 항목에서 1항, 2항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750조가 무슨 조문이냐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750조 불법행위 이 불법행위 내용은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할 때 그 조문이 몇 조인가는 찾아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안 찾아보더라도 이 종류 채권이 뭐냐 하면은 이거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법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 금방 다 외웁니다. 그래야 누가 어디서 물어보더라도 바로 책 안 찾아보고 현장에서 이 조문을 다 즉석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정물 채권과 종류 채권은 이건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특정물 채권과 종류 채권 한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좀 복잡하지만 한자도 이렇게 씁니다. 이 정도 한자는 알아야 합니다. 급부할 물건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건으로 다른 물건으로 될 수 없고 그 특정한 물건을 인도해야 하는 채무는 특정물 채권입니다. 특정물이라는 것은 특정한 물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된 특정물 채권입니다. 예컨대 갑회사 자동차 2020년식 차대번호 1234번인 차는 2차 한 대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를 매매할 때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갑회사 자동차 2020년식 차대번호 1234번인 차는 한국의 2차, 전세계 2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 한 대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류 채권인데요. 백미 200kg처럼 급부할 물건이 종류로 지정되어 대체가 가능한 물건이면 종류 채권입니다. 나아가 대체물이라도 특정 창고 안에 백미라고 지정한 경우라면 이 목적물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제한 종류 채권이라고 합니다. 창고 안이라고 제한했죠. 특정 창고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지정하면은 백미라는 종류이지만은 이 특정 창고 안에 백미라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한 종류 채권이 됩니다. 단순히 백미 200kg 주고받기로 이렇게 계약이 됐다면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류 채권입니다. 특정물 채권과 종류 채권의 구별 시력은 변제의 장소 및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에서 의미가 있고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불능의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갑이 을에게 병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다시 을에게 그 주식을 명의신탁 후 을이 그 주식을 매도한 후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임이 아니고 해지함입니다. 오자입니다. 해지함.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간에는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을이 갑에게 교부한 주식 보관증에 을이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주식을 표시하는 주권이라는 돈처럼 생긴 종이가 있죠. 그 주권에 보면은 주식 번호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주식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을이 갑에 대한 주식 반환 의무는 종류 채무에 해당하여 을의 주식 반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될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은 갑회사 자동차 2020년식 차대번호 1234번처럼 주식을 명의신탁했는데 주식 보관증, 주식 명의신탁했다면은 주식을 보관시켰기 때문에 주식 보관증에 주권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주권이 특정되지 않았고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간에는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보면은 우선주가 있고 비우선주가 있죠. 우선주는 그 배당을 우선으로 받는데 의결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의결을 하는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있습니다. 우선주, 비우선주. 이처럼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라면 우선주면 우선주 상호간에는 이게 대체가 가능하겠죠. 개성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는 비우선주 상호간에는 동일 종류니까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하고요. 이런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2014년 판례인데 이게 민법 조문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무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상법을 잘 이해하지 모르면 안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판례입니다. 일부러 지금 제가 이거를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민법이 어떻게 보면은 법학 공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게 종류 채권을 알아야만이 이 주식 명의신탁 사건처럼 이 명의신탁 판례처럼 이해가 됩니다. 종류 채권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 민법이 가장 중요하고 민법을 잘 알게 되면은 나중에 행정법도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도 이해가 잘 됩니다. 이게 민법을 잘 알면은요. 그리고 상법을 잘 알려면 또 역시 민법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민법을 이게 해설을 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특정물 채권의 선관 주의 의무라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특정물 채권. 제374조 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선관 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선관 주의 의무란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서 민법상 주의 의무의 원칙적 모습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추상적 경과실이라 합니다. 추상적 경과실. 다만 무상수취인에 대하여는 주의 의무가 경감됩니다. 무상수취인은 임치라고 있습니다. 채권인데 임치 채권 계약인데 임치에서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수취인입니다. 물건을 맡기는 사람이 임치인이고요. 이렇게 임치 관계에서 어떤 보수를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무상수취인입니다. 이러한 무상수취인에 대하여는 이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임치는 특정물 채권입니다. 특정물 채권인데 그 무상수취인에게서는 이러한 선관 주의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의무가 경감됩니다. 이거 임치에 대해서 다시 임치의 단원에 들어가면 다시 나옵니다. 선관 주의 의무는 임의 규정이며 선관 주의 의무는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존속하고 인도는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일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 의무는 임차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선관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제390조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선관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무자가 진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증명 책임은 채무자가 지기 때문에 자기가 선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명 책임은 이거는 민사소송법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특정물 채무에서 목적물 인도 의무입니다.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고 이행기 전에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기 전에 멸실되었다면 인도 의무가 소멸하고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면 이행불능이 되며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제537조 대가이험이 문제가 된다. 이 대가이험 곧 나옵니다. 뒤에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537조 채무자 이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 이험부담주의 537조 이거는 곧 나옵니다.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있는데 쌍방이 다 채권 채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정물 채무에서 이게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특정물 채무라면 채무자 537조 채무자 이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논의가 되니까 이건 일단은 이 조문을 외우셔야 합니다. 특정물 채권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특정물 현상인도.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이 조문 외우셔야 합니다. 종류채권 375조 종류채권.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종류 채권의 특정입니다. 375조 2항에 의하여 특정이 되어도 지참 채무이나 지참 채무에서 지참은 손으로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참. 일상 용어로서 지참과 지참 채무에서 지참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추심 채무란 내가 받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지참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로 그
특정된 물건을 들고 가서 인도하는 것이 지참채무입니다.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가가지고 변제하라고 요구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 추심채무입니다. 추심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죠. 돈 받으러 가야 한다. 추심채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한다. 추심채무입니다. 추심채무, 송부채무이냐? 송부채무는 발송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로 채권의 목적물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송부채무. 지참채무이나 추심채무 375조 2항에 의하여 특정이 되어도 지참채무가 원칙이나 추심채무나 송부채무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참채무가 되어도 추심채무, 송부채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서 급부를 하는 지참채무, 즉 지참채무가 민법상의 원칙이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급부를 제공한 때에 특정이 됩니다. 채권자의 주소지까지 물건을 들고 가서 제공해야 특정된다는 겁니다. 지참채무는. 만약에 채권자가 급부의 제공이 있기 전에 미리 급부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구두의 제공으로 특정됩니다. 채권자가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급부의 제공이 있기 전에 미리 급부의 수령을 거절하면 구두의 제공으로 특정이 됩니다. 구두는 말로 한다는 겁니다. 말로 하는데 이 말로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추심채무, 즉 추심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와서 급부를 받아가야 하는 채무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할 종류물을 분리하고 채권자에게 종류채권에서 추심채무와 송부채무의 경우입니다. 종류채권이라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할 종류물을 분리하고 채권자에게 받아가라고 통지를 하면 특정이 됩니다. 역시 이거 다 외워야 합니다. 송부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을 송부해야 하는 채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을 발송함으로써 특정이 됩니다. 375조 2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를 봅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판례입니다. 제한 종류 채권에 있어 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종류 채권의 급부 목적물의 특정에 관하여 민법 375조 2항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이 채권자에 이전한다. 선택채권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택채권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제한 종류 채권이 여기 나왔습니다. 아까 제한 종류 채권은 종류 채권이라도 목적물의 종류를 제한을 하게 되면은 제한 종류 채권이 된다고 있습니다. 종류 채권은 목적물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 다른 종류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제한 종류 채권은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 종류 채권에서 급부 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종류 채권의 급부 목적물의 특정에 관하여 종류 채권의 급부 목적물을 특정을 해야만이 제한 종류 채권이 된다는 겁니다. 목적물의 특정이 있으니까요. 원래 종류 채권인데 목적물의 특정을 하게 되면은 제한 종류 채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종류 채권, 그러니까 특정 뒤에는 대체가 안 되죠. 대체가 안 되니까 제한 종류 채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그 물건의 채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지정권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그 종류 채권의 목적물에 지정권을 부여했거나 그러니까 누가 지정하기로 지정권을 부여했거나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381조를 준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채권에 가서 이 내용이 다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선택채권 나옵니다.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조차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선택채권 그러니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쫓아서 확정될 경우 이거 오자입니다. 선택에 쫓아 확정될 경우 선택채권의 목적을 확정해야죠. 특정해야죠. 확정하려면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채권인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채권자 채무자 상호간에 약정이 있다면은 그 약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해서 특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정이 없고 법률 규정도 없으면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도 지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4년 판례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일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의 이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일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해야죠. 일필 또는 수필의 토지, 일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죠. 일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거나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선택해서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선택해서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그러니까 이게 선택채권이라는 겁니다. 일필의 토지의 일부를 선택하거나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선택해서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의 이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토지 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의 성격 선택채권이라는 겁니다. 갑 주식회사와 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결한 사업시행계약에서 을 조합이 갑 회사에 지급할 사업비는 채비지 임금에 의해 현물 채비지로 지급하고 기송고로 지급할 채비지의 위치는 협의하에 정한다 라고 정한 사안에서 갑회사가 위 수탁 계약에 따라 채비지를 이전받을 채권은 선택채권에 해당하므로 선택권이 행사되어 이전할 채비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채비지에 관하여 을 조합으로 하여금 채비지 대장상에 소유자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한 판례입니다. 어렵죠? 민법 조문에는 이렇게 선택채권 간단하게 나왔는데 실무에 들어가서 보면 아주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조문을 철저하게 암기하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는데 지급할 사업비는 채비지로 한다는 겁니다. 채비지가 아시죠? 사업자가 어떤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하여 남겨둔 토지입니다. 그 채비지로 지급하기로 하고 기송고로 지급할 채비지의 이체는 그러니까 기송고 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구획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송고가 있죠. 기송고는 이미 완성된 부분입니다. 사업이 완성된 부분에서 기송고로서 지급할 채비지의 위치는 협의하에 정한다. 그러니까 토지 정리 사업을
이미 완성한 그 부분 네, 지급할 보수가 있는데 보수를 채비지로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 채비지의 위치는 협의하에 정한다라고 정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 계약인 거, 선택 채권이고, 이게 이러한 경우에 선택 채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갑회사가 이 수탁 계약에 따라 채비지를 이전받을 채권은 채비지를 이전받을 채권은 선택 채권에 해당하므로 선택권이 행사되어 이전할 채비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다음에야 채비지에 관하여 을조합으로 하여금 채비지 대장상에 소유자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선택 채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